자, 안녕하십니까. 우진TV의 이우진입니다. 자, 오늘은 저도 일반인으로서 이제 저와 비슷한 이런 3, 40대 뭐 남편 혹은 남자의 위치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제 자동차 구입하잖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 처음으로 제가 차를 받았던 게 엄마 차였는데, 그때 당시에 96년도 뭐 요 정도, 02년도죠. 처음에 02년도에 받았던 게 이제 포텐샤. 근데 이 포텐샤 차량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았는데 좀 부담스러웠고, 좀 엄마가 그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형한테 차를 뺏겼어요. 그래서 형이 거의 타지도 못하게 해서 다음에 탔던 게 이제 엑센트. 이 엑센트는 진짜 잘 탔던 게, 엑센트 타면서 제가 폐차장 돌아다니면서 뭐 에어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튜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그때 당시에만 한 200만원 정도 되는 차였는데 되게 즐겁게 탔다가 이제 코란도로 또 바꿨다가 이렇게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대의 차량을 조금 바꾼 기억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아마도 내가 이 운전 면허를 따고 보통은 아는 사람한테 차를 조금 이렇게 빌리거나 혹은 구입을 많이 하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모 차가 엑센트였는데 그걸 처음으로 이제 제 차로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내 차를 구입을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해야겠다. 이게 보통은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많이 저한테 오시거든요. 왜냐면 내 생애 첫 차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차들이 보통은 외제차 중에서는 미니 쿠퍼 그리고 레니게이드, 요 두 차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벤츠의 이제 A 클래스 같은 거나 BMW의 이제 118D 같은 거, 요런 것들 조금 있겠죠. 이렇게 좀 접근하기 쉬운 걸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구입을 할 때 신차를 구입을 할 거냐 중고차를 구입을 할 거냐, 이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도 이제 건 바이 건으로 계속 나눠지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어차피 제가 이제 신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니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이 팀장님, 내가 차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중고차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면 이거는 신차를 사서 관리를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신차도 관리라는 거는 사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AS 센터로 직접 본인이 이제 가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있지만, 영업사원이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건 본인이 영업사원을 조금 또 찾아서 나한테 관리를 해줄 만한 사람한테 차량을 구입하셔야지 이 사후관리라는 게 진행이 된다. 이거를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일단 첫 번째, 내가 신차를 살 거냐 중고차를 살 거냐를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저였으면 감가율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저가 지금 차가 5대 있거든요. 5대 중에 예를 들어 지금 와이프 차량이 이제 이보크를 한 대 갖고 있어요. 이 이보크 전에 원래 디펜더를 갖고 있었거든요. 디펜더는 중고차 감가가 굉장히 없는 차예요.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하고 6개월 타고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운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밖에 안 타고 다시 팔았는데, 6개월 동안 타면서 감가율이 뭐 1000만원이 안 됐었어요. 그때 디펜더가 또 구하기도 되게 어려워서. 저희 랭글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고차 디펜스가 굉장히 많이 되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 요런 차들 있잖아요. 뭐 G와겐이라든지 구하기 힘든 차들, 이런 차량들은 사실 중고차나 신차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한번 질러? 이러면 그냥 바로 신차를 구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적인 부분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런 차는 대부분 그냥 새 차를 구입을 해서 타다가 내가 또 팔아도 그 정도의 중고차 가격이 나오니까 그런 느낌으로 새 차를 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신차를 구입을 할 때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중고차는 어떤 차량을 샀을 때 그거에 대한 가격이 이제 판매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뭐 쇼부 잘 보면 50만원 더 싸게 사는 거고 100만원 더 싸게 사는 건데, 신차 같은 경우는
매달 새로운 프로모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조금만 잘 잡으면, 연말 조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기회를 조금만 더 잘 잡으면 사실 중고차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신차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도 이번 달부터 바로 신차 가격 올릴래. 그리고 또 요즘 차 안 팔리니까 신차 가격 할인 많으니까 이번 달에 갑자기 중고차 가격이 또 뭐 높아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고정적인 금액에서 이제 안 팔리면 내려가는 거고 잘 팔리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 신차 구입은 매달 프로모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외로 갑자기 할인이 쭉 내려갔다, 예를 들어 저번 달에 지프 체로키나 아니면 컴패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막 2천만 원 갑자기 신차 할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중고차를 갑자기 구입을 하게 되면 신차 구입하신 분하고 중고차 구입하신 분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차이가 안 나버려요. 뭐 1, 2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신차가 2천만 원이나 할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2, 3개월 뒤에는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소식이 여기에서 중고차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감가율이 적은 차는 웬만하면 신차로 구입을 먼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중고차가 조금 더 끌린다, 그리고 중고차 감가가 조금 있는 차량이다, 예를 들어 저희 차는 아까 말씀드린 컴패스나 지프 체로키나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고차 방어가 조금 잘 안 되는 차종이기는 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차 가격 그리고 할인율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중고차가 지금 현재 얼마에 나와 있는지 그 가격 갭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저번 달에는 한 200만원 정도 했다가 이번 달에 이제 KB캐피탈 이용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 이상 할인이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800만원이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중고차 살려고 했었던 분한테는 그 갭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그 신차에 대한 할인율도 꼭 체크를 하고 중고차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를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혹은 저 같은 사람을 지인으로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이렇게 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 그러면 저는 중고차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카페를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카페에 보면 중고차를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회원님이 올려주시고 그 중고차 살만한가요? 라고 봐달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가격하고 그냥 이렇게 사고 유무만 나와 있거든요. 몇 킬로 탔고 뭐. 근데 사실 그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고가 났는데도 안 났다고 하는 세상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 차를 직접 내가 확인을 하고 검수를 해가지고 이 차가 진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고장이 날만한 차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차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애초에 외관밖에 못 봐요. 그러면은 이제 갖고 와서 막 잡소리 나고 막 경고등 뜨고 난리 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만약에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라면 뭐 센터 가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것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왜 중고차를 사가지고 지금 AS 센터를 몇 번이나 갔으며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고, 이게 원래부터 경고등이 떴었던 건가, 원래부터 고장이 났었던가, 이거 이력도 나는 정말 모르겠고, 그러니까 과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조금 많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고로 팔려고 했더니 무사고였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여기 갈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신차 구입을 해서 이제 이 팀장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사후 관리를 좀 받으면서 내가 내 차계부를 작성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이제 충고를 조금 해드릴 수 있고요. 주변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이 팀장을 안다, 그러면 그냥 중고차 사셔서 저한테 여쭤보세요. 그럼 제가, 저한테 출고 받으신 분들은 중고차 살 때도 제가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뭐 이 팀장을 모른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여러 군데
알아봐가지고 신차 구입을 해서 그것부터 관리를 받고 내가 차량 관리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을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또 한 가지가 이제 차는 뭐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지만 굉장히 나한테 있어서 집 다음으로 비싼 비용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유튜브로 이제 디펜더 사면서 와이프 뭐 결혼기념일 10주년 선물로 이렇게 같이 백이랑 줬는데 기분이 있어요. 신차 사는 그 기분. 아, 내가 이제 이 정도 차량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구나. 내가 돈을 모았구나. 이 기분은 개인적으로는 뭐 신차 샀을 때, 중고차 샀을 때보다 신차 구입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고차도 물론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고차도 연식에 따라서 차 컨디션이 굉장히 다르니까 신차를 구입을 해도 중고차 사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신차 구입을 해도 하루만 타도 중고차가 돼요. 사실은 맞잖아요. 내가 한 명 그냥 등록하면 그때부터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차 상태가 어떻든 간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계속 외제차를 이제 저희 때문에 형이랑 제가 외제차를 근무하니까 뭐 제규어며 뭐 그랜드 체로키며 계속 그걸 타시다가 이제 제너시스를 그냥 편하게 타고 싶다고 하셔서 제너시스를 아버지 차를 중고차로 사드렸거든요. 근데 좀 연식이 된 걸 사드렸어요. 201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10년형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년 된 거잖아요. 그 6년 된 제너시스가 키로수가 5,000km였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근데 다만 이제 중고차 가격 중에선 좀 비쌌죠. 근데 전 키로수 믿고 이제 산 거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가서 2차 차량 번호 알려주면서 이제 조금 얼만큼 케어를 받았는지, 국산차는 대부분 다 사업소에다가 차량 번호 알려주면 이제 뭐부터 뭐까지 싹 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외부 업체만 이용 안 하셨다면. 그래서 아, 이 차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파시는 분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이 제너시스를 타고 계신 분이 오랫동안 좀 아프셔가지고 계속 차를 주차를 해놓고 병원에 입원을 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는 또 중고차로 사도 5,000km밖에 안 탔는데 뭐 5년이 지났던 6년이 지났던 고장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5년을 또 저희가 타서 지금 4만 km 탔는데 굉장히 잘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아무튼 가격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가격보다는 이 차의 컨디션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보증 기간이 끝났냐 안 끝났냐, 보증 연장을 할 수 있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먼저 물어보고 제조사에 물어보고 구입을 하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팔 때, 내 차를 팔 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저한테 차량을 이제 구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직거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직거래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금액에 올려놓을 수 있고, 이제 중고업자분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차를 줬는데 차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차를 가져갔는데 바로 다음날 연락이 와요. 뭐가 고장났다고. 그러면 이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꼭 거래 끝났잖아요, 이제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싸움이 나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둘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나도 모르게 이제 조금, 그러면 얼마 조금 더 할인해 드릴까요, 이런 게 돼요, 잘못 만나면. 그러니까 이런 딜을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차를 또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직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나는 직거래는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헤이딜러나 아니면 케이카 같은데 경매 사이트에다가 올려놓고 경매 가격으로 내 차를 판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가까운 중고차 업자분한테 이제 내 차를 넘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차 구입하면서 영업사원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끝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냐면 중간에 그냥
가까운 중고업자한테 물어본다, 이거는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헤이딜러나 K카 이쪽에다가 내 차를 사진 5장이면 되거든요. 그냥 올려놔요. 그냥 올려놓으면 다음날 바로 경매 가격이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거를 캡처를 해요. 며칠 더 이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신차 구입을 할 때 중고차를 판다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물어봐요. 헤이딜러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이 줄 수 있냐? 그러면 또 저는 그거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 또 협력업체 중고차 사장님들한테 이 가격이 지금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나온 사람 있으면 그분한테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 안전하고 가격도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의 소매 가격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체크를 해서 경매가를 띄우면 아마 가장 좋은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 거래 다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차를 구입을 하는 게 낫냐, 중고차를 구입을 하는 게 낫냐, 이 부분에 관련된 답변은 본인한테 한번 물어봐라. 본인이 신차에 대한 이 만족도를 느끼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차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한 중고차가 봐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저는 중고차 구입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건 그냥 저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그러면 그 고객님의 이 성향에 따라서 사장님은 그냥 중고차 사세요, 사장님은 새 차 사세요, 이렇게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우진TV 이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